안녕하세요. 오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장자크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읽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책을 소개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예비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임용시험 준비하려면 학교 다닐 때 어떤 거 준비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물론 3, 4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임용시험을 커리큘럼에 맞게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지만 1, 2학년 때는 바탕이 되는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추천해 주시는 교육과 관련된 서적들 그리고 이런 교육 철학이 담긴 사상가들의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다시금 추억을 되살리셔서 이런 고전들 읽어보시면 또 다시금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OT와 함께 에밀 속에서 드러난 루소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고요. 기출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쓴 이 에밀은요, 가상의 인물이에요. 가상의 아이인 에밀이라는 아이를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에 걸쳐서 어떠한 교육들을 해 나가야 하는지 루소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교육에 대한 철학들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루소의 사상을 먼저 한 줄로 요약해 보면은요, 성선설, 합자연의 원리, 자연주의, 소극적 교육, 감각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에밀 속에 드러난 루소의 말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에밀 첫 장에 루소는 이런 말을 해요. 참 이상하다. 인간은 신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의해서 타락한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성선설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어울리는 문장이지요. 교육 현장에서도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여전히 분분할 것 같은데요. 루소는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성선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자연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자연에 의한 교육, 인간에 의한 교육, 사물에 의한 교육이에요. 교육은 이 세 가지가 스승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밀의 합자연의 원리를 잘 드러내는 문장이 여기 있는데요. 자연은 인간을 내적으로 성장시키고 인간은 그 성장을 활용하도록 돕는다. 반면 사물은 그것과 부딪혀 얻는 경험의 측면에서 교육을 돕는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자연과 인간과 사물 세 가지 교육의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루소가 말하는 자연에 대해서 루소도 이런 말을 해요. 자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추정하는데 내가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루소가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변질되기 전의 성향, 성선설이라고 했잖아요.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타락한다라고 본 입장이었고 우리 안에 있는 변질되기 전의 성향을 자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예시를 루소가 책 속에서 표현하는데요. 쭉 뻗어나가는 나무를 의도적으로 구부려 놓으면 일시적으로는 그 나무가 구부려지겠지만 다시금 원래의 성향에 따라서 쭉 뻗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교육도 이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상황이 바뀌면 습관은 사라지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일시적으로 구부러졌다가 원래의 자연의 모습대로 돌아가듯이 교육 역시 습관일 뿐이고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에서 나오는 루소의 생각은 굉장히 소극적인 교육인데 교육에 대해서 회의적인 게 아니라 이전에 이루어졌던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일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이로 하여금 습관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가장 좋은 습관은 어떠한 습관에도 물들지 않는 습관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감각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요. 발견, 경험, 관찰, 실험 등 감각을 통한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는 아직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데 교사가 옆에서 떠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내용들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자발성, 아이 안에 있는 자발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고유한 정신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도해야 한다. 싹이 자유롭게 움틀 때까지 기다려라. 아이가 먼저 질문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요. 뭐 산책을 가자고 막 떼를 쓰는데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례들을 되게 굉장히 재미있게,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루소의 생각들이 이 책을 한번 읽고 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임용시험에는 루소에 대한 사상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기출문제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A-2번에 나온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루소는 우리는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로 태어남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우둔한 상태로 태어남으로 판단력이 필요하다. 어른이 되면 필요하겠지만 태어나면서 갖지 못한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교육은 자연이나 디귿 또는 인간의 소산이다. 아까 전에 나왔던 자연, 사물, 인간, 요것만 외워두셔도 바로 쓰실 수 있는데 또 뒤에 부연 설명이 나와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과 기관들의 내적인 성장은 자연의 교육이다. 반면 그 성장을 이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교육이다. 그리고 우리와 접촉하는 대상들에 대한 경험 획득은 사물의 교육이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사물 쓰시면 1점을 획득하실 수 있겠지요. 2013년 추가 시험 때 나온 기출인데요. A-3번이에요. 미음은 교육의 근원은 자연과 인간과 사물이다. 우리의 능력과 기관의 내적 발달은 자연의 교육이고 이 발달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의 교육이다. 그리고 블라블라 설명하면서 사물의 교육이다 라고 하였다 하면서 문제는 뭐였냐면요, 미음에 들어갈 사상가의 이름을 쓰시오. 루소라고 바로 쓰시면 되겠죠. 2010년도 기출이에요. 기억은 교육은 자연이나 사물, 인간의 소산이다. 또 루소에 대한 사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사상가를 적으라, 또 체크하라 하면 루소를 적으시면 되겠지요. 기출문제에 나온 이 본문들을 많이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소라는 부분이 갈호가 쳐져서 시험 문제에 나왔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자연을 괄호를 칠 수도 있고요. 경험을 통한 교육이 괄호로 쳐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에서 다루었던 그 표현들이 어떤 표현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살펴보시면 시험 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OT와 함께 책 소개부터 루소의 사상 정리 그리고 기출 분석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 선생님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